네.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인데요. 오세훈 시장도 나왔죠. 야당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청문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네, 정의원 여러분, 이 다정회에는 토익남과 토일남이 있다는 얘기 기억하시나요? 이 토익남은 토론회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토일남은 토 나올 정도로 일 시키는 남자의 줄임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토가 나와도 일을 시키는 남자인데요. 평소 칭찬에 인색한 토일남도 인정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유정화 실장이 있었으면 아마 아니라고 했겠지만 박준우 마커가 정리는 참 잘해요. 사실 이제 당일 아이템을 이 정도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유정화 실장은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네, 바로 정리 끝판왕 박마커의 요양 능력인데요. 사실 웬일로 칭찬인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다음 일을 시키기 위한 복국장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계속 이 이슈를 취재해 왔으니까 박준우 마커가 내일도 좀 담당을 해요. 제가 또 정리하면 또 박마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내일 또 청문회 보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말고 좀 자세하게 좀 해요. 자세하고 상세하게. 네. 네, 이 복국장의 계산된 칭찬에 어김없이 낚이고 말았는데요. 오늘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제가 깔끔하고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 미안하다, 사퇴 없다입니다. 이 사퇴 요구는 정쟁의 수단이 아니고요.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호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증인 스스로 사퇴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책임감도 물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오늘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이상민 사퇴, 여당은 이상민 방탄이었는데요. 야당은 이 시종일관 이 장관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이 참사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관 이대로 물러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 정부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몰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약간 좀 과한 말씀이고요. 어느 공직자도 그런 마음 자세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현재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사의 표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의 표명. 이 장관 이 사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사퇴는 없어도 사과는 할 수 있었나 봅니다. 이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면 사과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을 담아서 겸허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말에 발생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도 이 장관의 버티기 전술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 같은데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두 번째 하이라이트, 명단 위증 논란입니다. 서울시는 참사 이틀 후인 10월 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족 명단,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세훈 증인, 서울시가 행안부에 유족 명단과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제공했죠. 네. 이상민 증인, 네. 지금 오세훈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정의당 장혜연 의원 이 장관의 위증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을 했는데도 이 장관이 명단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 지난해 11월 16일 예결위와 지난달 27일 기관보고에서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TF에서는 유족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는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물론이고요. 이 장관의 설명과 달리 서울시가 유가족 정보가 일부 포함된 희생자 명단을 행안부에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장 의원은 위증 아니냐면서 이 장관을 추궁했습니다. 예결이 끝난 직후에 제가 시국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그럼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알았다고 해야지 왜 끝까지 유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나중에라도 명단을 갖고 있는 거 알았으면 최소한 기존의 발언을 정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유가족 명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장 의원은 이 장관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며 결국 탄핵까지 언급했는데요. 이 탄핵이란 두 글자에 여당도 두고 볼 수 없었나 봅니다. 서둘러 6탄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나치게 사퇴도 강요도 하시고 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위정이라고 단정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언급하신다면은 과연 이 진실 규명을 위한 이 청문회가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시는 청문회입니까? 청문회가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자리냐고 반발했는데요. 유가족 명단 확보를 둘러싼 위증 논란도 서둘러 불식시켰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혼선이었을 뿐 위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행안부가 주고받은 자료는 유족 명단이 아니라 사망자 명단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증인이 혼선을 좀 일으켰을 것 같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은 없겠군요. 오늘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야당도 공세의 고삐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는데요. 왜 넓은 사무실 좋은 차 거기다가 항상 장관님 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계신지 압니까? 대통령 대신 그 넓은 그 높은 권한을 행사하시면서 또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 그 마땅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똥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하이라이트, 불똥 맞은 조경입니다. 23시 54분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디메트를 파견하고 응급 병상 확보를 속히 실시하기 바랍니다. 근데 증인께서는 00시 56분에 옆에 있는 이기일 차관으로부터 참사 최초로 보고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2차 지시하시고도 1시간 2분 지난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은 그냥 허공에 대고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꼴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이 몰랐습니다. 이 차관이 장관이 몰랐잖아요. 난 지금 장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리고 그게 공백이 있다고 1차관이 생각하지는 1차관이 민주당 조홍천 의원 이 장관에서 이제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타깃을 바꿨는데요. 이 참사 당시 복지부의 보고 체계가 뒤죽박죽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죠. 대통령께서 복지부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 신속하게 가동하라고 지시하셨다. 중부차관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장관한테 얘기를 안 해요. 1시간 있다가 중부차관이 아니고 1차관이 1시간 있다가 장관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보고체계가 잘 됐다는 말씀입니까? 조 장관이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요. 이 조 의원은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장관한테 전화로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내부 보고 체계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저희가 지금 개선할 문제 있는 겁니다. 거 아니냐고 묻는데 자꾸 딴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언제 말씀하십니까? 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 문제가 아니, 정인. 네.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몇 번 물었는데 한 번이라도 문제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얘기했어요. 네,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됐습니다. 개선을 하려고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는 걸까요? 됐어.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닥치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영악하지 못하다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습니까? 왜?
그런 휴대전화 기록 지운 적 없고요. 다 모든 것 비밀번호 제공해서 포렌식도 다 끝났습니다. 증인,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처음부터 여야 양쪽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죠. 이 여당으로선 이상민을 지키기 위해선 참사의 1차적 책임자인 박희영의 잘못을 더 부각하는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야당보다는 여당이 오히려 나서서 박 구청장을 질책했습니다. 이 박 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문제 삼았죠. 이 과정에서 나온 박 구청장의 발언이 명확하지 못하다였습니다. 이 증거인멸이라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휴대전화를 바꾼 건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그 기계의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2차 청문회 주요 장면만 꼽아 정리해드렸는데요. 참사 유가족은 1차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도 청문회 정회 직후 항의했습니다. 지난번이 윤희군 경찰청장이었다면 이번엔 이상민 장관이 대상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아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상민, 사과는 해도 사퇴는 없다. 유가족 명단 두고 공방도.